녹화를 안 했잖아. 아니, 마이크 차면 뭐해? 녹화가 안 됐는데. 좀 알아서 하라고. 어쨌든 여기 뭐가 있다고? 직선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1은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치자. 그럼 x가 1로 가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야, 씨, 방금 전에 했잖아.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1일 때 함수값은 얼마? 그럼 정의역 x가 1에 요렇게 가까워져 가면 그럼 그래프상에선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함수값은 여기 요렇게 올라가고 있겠다. 그치? 네.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x가 1에 가까워져 가는 방향,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값이 결국 함수값은 얼마에 가까워져 가는 데를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로 가까워져 가? 그러면 그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가? 그치, 4에 가까워져 가. 그거를 요 그래프 상에서 몇 번 푸는 거라고? 두 번. 좌극한 한 번, 우극한 한 번. 그럼 왼쪽은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 상에서 따라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극한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 그지? 둘 다 화살표 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4를.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네모에 얼마를 적겠다고? 4. 근데 정확한 의미로는 얘는 함수값이야, 아니야? 함수값이 아니라 그거를 수학 용어로 극한값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왜 함수값이 아닌데? 애초에 처음 정의가 뭐라고? x는 a에 가까워져 가는 거지 뭐가 되진 않으니까? a가 되진 않으니까 이건 x가 1에 가까워져 가는 거지 절대로 1이 되는 순간은 아니라고. 그래도 어쨌든 그 극한값은 결국 함수값 얼마에 가까워져 간다? 이제 4에 가까워져 간다. 표현 이해돼? 네. 그거를 수학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리미트라고 쓰고 앞 글자 3개만 쓰는 거야. 오케이? 리미트라고 읽고 그 아래쪽에 첨자로 x 화살표 1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읽기로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져 갈 때 이렇게 읽을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해. 그때 fx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가 뭐라고? x가 1 근방 어딘가에서 연속적으로 1에 가까워져 간다면 그럼 그때 그 함수값은 얼마에 가까워져 가는데 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표현 이해되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얼마다? 4. 이렇게 써준다. 어렵지 않지? 아이씨. 아, 진짜. 그래서 지우개 좀 줘. 그리고 저기 1-5에 가면 빨아놓은 거 있거든? 지우개 새 거 몇 개 좀 갖고. 아, 더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저 문장 자체가 수학 용어야. 한 세트로 저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 땡큐. 좀 더 정확하게 적으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라고 한 점에서 정의하는 거야.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좀 말이 길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조금 줄여서 다른 수학 용어로 수렴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거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때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용어들은 알겠지? 정의는 뭐냐면 수학 기호로 요렇게, 그리고 리미트 나는 그냥 이렇게 쓸 거야. 난 이렇게 쓴다. 다시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쓸 거라고. 리미트.
난 매번 이렇게 쓰기 힘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니네 서술형에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상수로 존재한다.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오케이? 네. 이 정의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x가 a로 가는 극한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어떻게 두 개가? 어떻게 두 개가 있다고? 좌극한 한번 따지고 A로 가는 오른쪽 방향의 우극한을 한번 따지고 걔네 둘이 서로 뭐하다면 같다면 그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그리고 얘도 약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f a 마이너스 이렇게도 표현을 할 거다. 리미트도 귀찮아서 빼버리면 이렇게도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f a 마이너스랑 뭐랑 같더라고? f A 플러스. a의 플러스랑 같아. 오케이? 자, 결국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몇 번 풀면 된다고? 두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그리고 걔네들이 서로 같은지 확인.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 하나가 있다, 그쵸? 얘도 함수 맞냐? 함수 맞지? 아까 얘기했지, 함수. 세로로 그려서 한 번 만나면 무조건 다 함수야.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1의 좌극한은 얼마야? 그럼 1보다 왼쪽이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지. 네. 그럼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1을 가리키고 있어. 이 극한값이 1, 요렇게. 여긴 빵 뿌려도 상관없다고. 얘가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1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해되지? 네. 그럼 1의 우극한은 1의 오른쪽이면 이쪽이니까 얘를 따라 요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끝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2를. 구분돼? 이해돼? 이해하냐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는 하는데 뭐 하지 않다? 같지 않아. 그러면 요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짧게는 뭐라고도 한다? 발산한다. 요렇게도 표현해. 쌤? 근데 두 번째 코드 극한이 있는 거예요. 1 넣으면 2가 될 어디 이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 x가 1에 가까워져 가는 그 상태, 그것도 1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가면 그럼 함수값은 뭐에 가까워져 가냐고. 그 극한값을 쓰라는 얘기야, 함수값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얘도 함수야? 네. 얘도 함수 맞지? 함수값이 존재하니까. 그럼 얘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럼 일단 몇 번 푸는 거라고? 얘는 두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그럼 1의 좌극한은 얼마야? 어디를 가리켜? 1. 1의 우극한은? 얘도 따라 내려가면 결국 여기,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라고? 1에? 가까워져 가는 거지. 뭐가 되진 않는다고? 1이 되진 않는 거야. 계속 1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럼 함수값은 여기 있지만 어쨌든 극한값은 계속 얘를 따라가겠지. 그럼 얘는 극한값이 서로 같아. 그러면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극한값의 뭐 이런 얘기야. 극한값의 존재 유무는 누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함수값과 무관하다. 나중에 연속에 가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극한값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함수값의 존재 유무는 극한값과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괜찮은? 그리고 여기도 방향을 좀 표시를 해볼까? 나중에 합성함수 하면 이제 여기에도 방향을 좀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잠깐 다시 와서. 1의 좌극한은 이렇게 가. 어디에 가까워져 가? 1에 가까워져 가.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 가? 작은 쪽에서 가까워져 가? 1보다 조금 작은 쪽,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얘는 1로 가긴 가지만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그럼 여기다 부호를 표시한다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치, 마이너스.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 2보다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위에 큰 쪽에, 그지? 2보다 큰 쪽에서 내려가는 너니까 얘는 2보다는 살짝 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2의 플러스 이렇게도 표시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답 쓸 때는 요 부호는 떼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고 얘는 그냥 2인데 나중에 뭐 할 때? 합성함수 할 때는 한 번 집어넣은 걸 다시 한 번 더 넣어야 되잖아. 근데 한 번 집어넣은 게 만약에 1인데 그걸 다음 번째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1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여기 부호를 표시해줘야 돼. 뭐 할 땐? 합성함수 할 땐. 얘는 1의 왼쪽은 작은 쪽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플러스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1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도 표현을 해준다. 만약에 여기 상수함수가 하나가 있다고 쳐봐. y는 1. 그럼 여기 1에서의 좌극하는 얼마야? 1이요. 1에서의 좌극하는 1. 맞지? 우극한도 1. 당연히 존재해. 근데 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상수함수로 들어갈 때는 1로 가긴 가는데 여기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방향을 표시하지는 않는 거야. 이건 그냥 계속 1인 거잖아. 내 말 이해돼? 위에서 내려오면 플러스고 밑에서 올라가면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인데 얘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1이잖아. 그럼 여기 부호 표시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 합성함수 다음으로 집어넣을 때는 극한값이 아니라 1의 함수값으로 넣어주는 거야. 이해하고 있냐 내 말? 이거 이해했어 내 말?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됐지? 듣고 있는 거지? 한 번이 꺾일 거예요. 어떻게? 그 1인 부분이 한좀 있어. 좀 있는 게 무슨 말이야? 상사분들은 계속 있잖아요. 아,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럼 좌극하는 부호 없이 그냥 1이고 상수 1의 함수값인 거고 1의 우극하는 밑에서 올라가니까 이건 1 마이너스지. 좌극하는 거지. 아, 오케이? 그러면 표시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니까 그냥 1로 끝인 거야. 아니 그 우극한 할 때는 1 마이너스. 그래서 1 마이너스. 만약에 합성함수를 해야 된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극한도 이렇게 가잖아. 얼마에 가까워져 가? 1에 가까워져 가는데 1보다 커 작아. 작잖아. 1보다 밑에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준다고. 아, 여기서 했던 것처럼. 오케이? 어? 그러면 좀 확장해서 리미트 x가 꼭 상수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이런 분수함수 하나가 있다고 쳐보자. 함수 이름은 그냥 빼고 얘기할게. 그럼 리미트 x가 1이든 2든 3이든 0이든 어떤 상수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눕혀서 인피니트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읽기로는 무한대 이렇게 읽어. 그냥 받아들여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에서의 의미는 상태야, 상태. 고정되어 있는 상수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얘는 계속 뭐 하고 있다고?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야. 직관적으로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무한대가 되겠지. 문자처럼 동묘한 계산에서 이무한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없이 커지는 두 개를 더해. 그럼 당연히 커지겠지. 내 말 이해돼? 그럼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 두 개를 빼면 0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건 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따가 따로 정리할 거야. 부정형이라고. 근데 직관적으로는 얼추 해결이 돼. 무한대끼리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지. 그럼 무한대끼리 곱하면 더 빠르게 무한대로 커지겠지. 그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정의역 x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한없이 커져라. 그러니까 x축 어디로?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지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 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어디로만 간다고? 한없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럼 그래프상에서는 얘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점근선 따라 어디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 X축 0에 가까워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극한값은 뭐라고 하죠? 0.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얘도 부호를 표시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0? 없어요. 이렇게 0에 가까워져 가는 거야. 실제로 0이 돼, 안 돼? 안 돼. 가까워져 가는 상태지만 0보다는 다 어디에 있냐고. 위에 있잖아.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부호를 표시한다면 여기는 플러스지. 무한대와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딘가부터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럼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리미트 x가 이제 어디로도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럼 음의 무한대라는 얘기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왼쪽 끝으로 가는 거야. 그럼 x가 왼쪽 끝으로 따라가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x축에 가까워져 가겠네, 그지? 마찬가지로 어디에 가까워져 가? 0에 가까워져 가는데 0보단 조금 작은 쪽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부호를 표시한다면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는 이건 상수 0으로 가는 거니까 몇 번 풀어야 돼? 두 번 풀어야지. 어떻게 두 번? 좌극한 한 번, 우극한 한 번. 그럼 0 플러스부터 할까? 0 플러스는 0보다 살짝 큰 쪽이니까. 그럼 0은 여기잖아, 여기. x가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0에 이렇게 가까워져 가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무한히 뻗겠다, 그지? 어떻게 되겠어? 한없이 커지겠네, 그지?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극한값을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도 표기하는 거야. 쓰기는 무한대로 쓰지만 이건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야. 표현 이해되지? 0 마이너스. 그래서 0 왼쪽에서 가봐.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0 왼쪽이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프는 누굴 따라가는 거야? 엄청 작아요. 이제 X축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 처박히겠죠, 이렇게. 어디로 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괜찮아? 그러면 우리 직관적으로 두 가지는 좀 머릿속에 숙지하고 가자. 보통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1학년 때 배운 분수함수 x분의 1 같은 거야. 그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x분의 100 그러면 얘랑 얘는 차이가 뭐야? x분의 1이랑 x분의 100은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분자 뭔 차인데 그러면 함수값에 몇 배 한 거야? 100배 한 거야. 개형은 얘랑 개형은 그러니까 대략적인 형태의 그래프형 비슷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1,1이잖아, 그지? 얘는 그럼 1,100에다 찍어야 되는 거잖아. 겁나 위로 올라갈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요 정도 한 칸을 띄어서 여기를 예를 들어 좌표로 여기를 한 1조라고 쳐볼게, 1조. 여기 한 칸이 1조야. 그러면 1은 어디에 있어? 0 좀 잘해. 거의 0에 붙어 있겠지. 근데 무한대는 뭐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는 거니까 1조에 거듭제곱을 하고 그거에 1조에 거듭제곱을 해도 이게 아무리 커도 얘는 그냥 상수지. 상수는 무한대랑 비교하면 티클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 얘는 계속 커질 거니까. 그럼 x분의 100이든 x분의 100억이든 이걸 압축하고 계속 압축한다고 쳐봐. 그래프 어떻게 생기겠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생긴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그치,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데 얘들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데 분자가 멈춰있는 상수면
이 상수가 아무리 커도, 오케이? 내가 하는 말 이해돼? 직관적으로 얘는 무조건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얘가 극한의 모든 계산에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그라면 되게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개념이 한 10%, 20%고 나머지는 다 계산이야. 계산은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필요한 개념이라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항상 얼마다? 0이다. 그럼 반대로. 우리 방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0의 좌극한이나 0의 우극한은 반드시 발산하겠지.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는 항상. 그럼 x분의 100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에 가까워져 가면? 다시 분모. 그러니까 이 x를 내가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 그럼 얘는 0분의 1로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분모, 그러니까 분자는 상수인데 분모가 0에 계속 가까워져 가면 이 값은 당연히 계속 뭐 해줘야 돼? 커져야지.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이면 얘는 2야. 3분의 1이면 3이고 10분의 1이면 10이야. 100분의 1이면 100이고 1000분의 1이면 1000이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당연히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0에 한없이 가까워져 붙어가게 되면 이 값은 한없이 무한히 커지겠지, 이렇게. 아니 무한히 작아지든가. 내 말 이해돼?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두 번째는 미정 10시야 아니면 2시? 오면 정할 거야. 두 번째는 분모가 뭐로 갈 때? 0으로 갈 때. 분모가 0이 되면 보통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이 0은 정수 0이 아니라 무슨 의미의 0이라고? 그걸 내가 뭐라 그랬지? 무한소. 무한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한소. 0에 가까워져 가는 분모가 있는데 분자가 0이 아닌 상수라면 뭐 예를 들면 얘처럼 0분의 1, 뭐 0분의 100, 뭐 0분의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분모는 0인데 분자가 안 0이야. 그러면 이 새끼는 무조건 뭐 하게 된다고? 한없이 커지든가 작아져.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뭔데?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하드리어는 이 수투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개념은 계속 쓸 거야. 무한수가 0이에요. 0에 가까워져 가는 상태라고. 상수 0이 아니라. 내 말 이해됐어? 이게 두 개는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지? 오케이? 자는 거 아니지? 무한수분의 뭐라고? 무한수. 무한소분의 무한은 뭐죠? 0분의 무한대 이런 거? 그러니까 얘도 뭐 이런 거야. 무한대 곱하기 0분의 1이잖아. 얘가 한없이 커져. 얘도 뭐 한다고? 하나씩 0분의 1은 뭐 해야 돼? 한없이 커져야 돼. 방금 그려봤잖아. 직관적으로 얘가 됐으면 받아들이라고. 그럼 한없이 커지는 두 개를 곱하면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이건 좀 이따 할 거야. 근데 이런 계산을 하려면 이제 이 개념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는 증명이 없어. 고등학교 과정에 개념은 있는데 증명이 없어. 특히 무한대를 다루는 이론은 다 대학교 가서 증명을 해. 고등학교 과정에 증명이 없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1번. 1번이 대명제인데 제일 중요한 대명제인데 뭐 하지 않는다고? 대명제 요 1번이 제일 중요해. 모든 계산에 사용이 될 거고. 근데 뭐 하지 않는다고? 증명하지 않는다고. 증명하진 않는데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기억니은 디귿 참거짓 고르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직관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 아닌 건 반례를 들 줄 알아야 돼.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하니까 차차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1번이야. 1번의 명제가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알파 라고 쓰면
해석해와. 뭐라고 읽는 거야? 리미트 아니, 이걸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해석하라고. fx가 A가 안 x는 a에서 극한값이 A가 존재, 알파다. 라고 존재했다.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라니까. 다시 이해하냐고. 뭐라고 읽으라고? 함수 fx가 한 점 어디에서 A x는 a라는 한 점에서 뭐가 존재했다? 극한값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좌와 우가 똑같았다 이런 얘기지. 또 다른 함수 gx도 어딘가 베타로 수렴했다. 얘도 극한값이 존재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야?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또 다른 함수지. 그 함수도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야. 그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로.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쓰면 저 리미트가 마치 무슨 법칙처럼? 분배법칙 분배 법칙처럼 찢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리미트는 함부로 찢어지지 않아. 이 리미트가 함부로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안 될 때도 많은데 될 때도 있어. 그 될 때가 지금 언제라고? 이제 각각의 함수가 존재한다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리미트를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 네. 분배하고 찢어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도 있다. 나는 걸 뭐 하지 않는다고? 증명하지 않아. 그냥 받아들이는 대명제야. 그게 더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모두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들끼리는 그 연산의 결과가 자유롭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겠어? 단 나눌 때는 뭐는 아니어야 돼? 0은 아니어야 돼.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조심해야 돼, 이런 건. 아닌 건 왜 아닌지도 할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제일 중요한 대명제 1번.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면 둘이 뭔 지랄을 해도 존재하게 된다. 뒤에 가면 연속이고 연속이면 뭘 해도 연속이고 미분가능하고 미분가능하면 뭘 하더라도 미분가능해. 이게 전체적인 1번 대명제야. 됐지? 그럼 반대로 두 함수를 더한 이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두 개를 더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럼 각각의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거나 또는 gx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함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이런 명제잖아. 그지? 이건 참, 그러니까 1번하고 비교하면 이게 무슨 명제야? 1번의 0명제야, 0명제. 1번은 무조건 참이고 2번은 거짓이야. 반대 안 돼. 존재하는 애들끼리는 뭘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듣고 있니 내 말? 두 개를 더한 게 존재한다라고 해서 각각의 함수들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는 보장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그럼? 얘도 존재하지 않고 fx가 존재하지 않고 gx도 존재하진 않지만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합성을 해보면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거고. 오케이? 그래서 반례는 하나는 좀 외우자. 하나만. 이건 나중에 미분할 때도 써먹을 반례니까. 예를 들어 fx는 1로 가다가 함수값 0을 갖고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반대로 gx는 마이너스 1로 가다가 함수값 0을 갖고 0보다 크면 1로 간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얘는 0에서 극한값이 있어 없어? 0에서의 극한값. 좌극한은 1인데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안 같잖아.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얘도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인데 우극한이니까 얘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근데 둘이 만약에 더하면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 얘는 1인데 얘는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그냥 0인 거지. 쭉쭉 0인 거지. 얘는 함수값도 0인 거고 반대로 이제 큰 쪽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니까 더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만든 함수는 그냥 누구야? 그냥 x축인 거지. 그럼 얘는 모든 점에서 극한값이 다 존재하잖아.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지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다 보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제일 간단한 반례니까. 오케이?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라고. 이거 거꾸로 가는 명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어느 것도 안 되는 거야. 받아들여지지? 요 나누기는 조금 더 의미가 있으니까. fx도 존재하고 gx도 존재했어. 그런 함수 두 개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눴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네? 라고 이렇게 리미트를 찢을 수 있겠냐고 없겠냐고. 존재하는 애들끼리는 뭘 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지. 근데 단 하여튼 극한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나눌 때는 무조건 뭔 조심해야 돼? 0은 아니어야 돼. 얘는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하다고? 얘는 틀리다고.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럼 당연히 언제 안 되는 거야? 부모가 0으로 갈 때. 얘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는 x라고 쳐봐. 그럼 극한값 당연히 얼마야? 1이겠지? 그러니까 아직 처음이라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 모든 함수 생각을 해보면 왜 아까 이렇게 막 끊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상하함수 이런 것들 전부 다 걔네들은 끊어져 있어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어. 다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뭐 점근선에 있을 수 있어도 그지? 그럼 정의역으로 제한되는 그 모든 범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름이 있는 함수들은 다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거든. 나중에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함수의 극한값은 당연히 무슨 값과 다 똑같아? 극한값은 당연히 함수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장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야. 여기에 가까워져가는 극한값을 따져봐라. 당연히 무슨 값이랑 똑같겠어. 함수값이랑 똑같아. 우리가 배운 모든 함수 다 그래. 그러니까 빠른 계산으로 할 때는 극한값은 그냥 뭐 할 거야? 그냥 대입을 할 거야. 나중에 그렇게 풀 거야. 다. 매번 그릴 수 없으니까. 내 말이 이해되지? 그럼 x가 1로 갈 때 여기 x 빼기 1이라는 직선도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근데 내가 얘네들을 나눴어 이렇게. 그럼 x분의 x 빼기 1분의 x라는 분수함수가 됐잖아. 근데 x를 1로 보내면 얘는 0분의 1로 가잖아. 이러면 100% 뭐 한다고? 이건 무조건 발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지. 내 말 이해가 되냐? 언제 문제가 된다고? 여기 때 이제 분모가 0으로 갈 때.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함부로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쓴이라고 못 들으면 안 돼. 그 다음 마지막 4번. 여기까지가 거의 개념이고 이 뒤로는 거의 다 산수야.
계산도 막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아.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과정 내에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써주는 내용은 아닌 거지. 우리 문제를 좀 쉽고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냐면 이거 몇 번 푸는 거라 그랬어? 뭐예요? 2번 푸는 거라 그랬지?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그리고 같은지 다른지 따져보고 그지? 그럼 존재하지 않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애초에 그 함수가 좌극한이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우극한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쓰러지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는데 그 둘이 같지 않은 거야. 좌도 있고 우도 있는데 그 둘이 같지 않은 거. 원래는 세 가지가 있거든. 그 아까 했던 분수함수 말고 이게 정의역에서 빠져갖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런 함수 말고 실수 전체에서 연결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런 함수 중에 좌극한이 없는 건 어떤 거야? 분수가 없어요. 좌극한이 없는 함수는 대충 머릿속에 떠올려봐. 어떤 게 있어? 이렇게 발산해서 뻗는 거 말고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 로그함수. 로그 함수는 정의역 0보다 큰 그 모든 점에서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다 존재해. 연속이니까. 좌극한이 없는 거 또는 우극한이 없는 거. 그런 거는 우리 교육과정에 이런 거는 없다고. 우리가 하는 함수 교육과정에 이런 함수는 없어. 근데 대학교 가면 있어. 뭐예요? 디리클레 함수라고. 이거네요. fx를 0 또는 1로 정의하는 거야. x가 무리수면 0이고 x가 유리수면 1이야. 이렇게. 그러면 1의 좌극한은 뭐야? 1의 좌극한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알 수가 없지. 무리수일 수도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이 기호의 뜻은 뭐라고?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1에 계속 가까워져 가면서 변하고 있는 상태야, 얘가. 그럼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알 수가 없다고. 정할 수가 없다고. 개념적으로 이런 함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 이런 건 안 해. 우리가 하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어. 근데 그 둘이 안 같아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거 이따가 따로 정리 다시 한번 할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그 중에 이제 덧셈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할게. x가 a로 가는 fx와 gx 두 개를 더한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뭘 해야 돼? 이제 계산을 해서 답을 내야 돼.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냥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덧셈만 할 게 아니라 빼기도 할 거고 곱하기도 할 거고 나누기도 할 거고 합성도 할 거야. 그 중에 곱하기가 제일 중요해. 여러 가지 연산 중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합성 그 모든 애들 중에 압도적으로 99% 이상으로 중요한 게 곱하기거든?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풀어야 돼. 풀어야 되는데 fx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만약에 존재하고 존재한다고 쳐봐. 그럼 당연히 더해도 존재하겠지, 그지? 그런 문제는 없어. 그건 너무 바보스러운 문제니까. 우리가 푸는 모든 문제는 얘가 극한값이 없어. 아까처럼 내가 반례로 들은 것처럼 얘는 없어. 얘도 없어. 근데 둘이 더해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걸 계산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F랑 G랑 따로따로 극한값을 찾아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애초에 찢을 수가 없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지 않는데 더한 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아,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거 계산을 해야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림 그려요. 아, 그리고 필요한. fx 그래프를 줄 거야. 아까처럼 막 끊어져 있게. gx도 끊어져 있게 줄 거야. 그럼 실제로 둘을 더하라고 하면 둘이 더하고 빼라고 하면 빼고 그 함수를 새로 그려서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 이해했어 내 말? 네. fx, gx 원함수는 그대로 두고 훼손하지 않는 거야. 그대로 냅두고 평행이동이고 대칭이동이고 다 얘를 바꿔서 풀 거야. 함수는 그대로 냅두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실제로 더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풀어? 이 극한은 x 화살표 a는 몇 번 푸는 거라고? 이거요. 두 번 푸는 거라고. 그 두 번 어떻게 푸는 건데? 자극한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을 풀 거잖아. 눈 떠, 이 새끼야. 그럼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얘를 새로운 함수 하나로 치면 이거 몇 번 해야 된다고? 두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할 거잖아. 그지? 근데 교육과정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뭐는 있다고 일단 좌극한은 무조건 있다고. 우극한도 무조건 있다고. 다만 그 둘이 안 같아서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 극한을 풀으려면 어차피 두 번을 풀어야 되면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할 거잖아. 그럼 좌극한은 좌극한끼리 이렇게 찢어도 돼?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붙여서 얘를 리미트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써도 되냐고. 네. 왜 돼? 정확한 있습니다. 얘 존재하고 얘도 존재할 거니까. 존재하면 뭐 할 수 있다고? 리미트는 찢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왼쪽은 왼쪽끼리 더하고 그리고 너무 궁금하다. 몇 개나 했다고. 아니 풀어보면 알아. 되게 쉬워.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어려웠다고 느낄 수 있는데 풀어보면 되게 쉬워. 근데 일단 풀으려면 뭔가 지식이 있어야 풀 거 아니야. 일단 머릿속에 넣어. 좌는 좌끼리 찢을 수 있어. 모든 좌극한은 존재할 거니까.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따로 찢어도 돼. 우극한도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잔 말이야? 왼쪽은 왼쪽끼리 계산하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계산하고 더하라 그러면 더하고 빼라 그러면 빼고 곱하라 그러면 곱하고. 그래서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 얘도 우극한끼리 더해 그럼 더해. 얘도 계산을 해.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으면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잠깐만. 혹시 있으면 해볼게. 딱 하나만 풀어볼게. 비슷하게 생긴 거. 43번에. 와. 그리고 지금 이제 샵 4번에서 한번 설명을 할 얘기긴 한데 f1-x는 어떤 함수야? fx를 뭘 시킨 함수야? 그 Y축 대칭, X축 대칭.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할 거야. 이건 fx를 마이크 대신하고. 그걸 한 번에 얘기하면 x는 2분의 1 대칭 시킨 함수거든. 왠지 모르지? 네. 이제 정리할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안다고 쳐도 얘를 실제로 그렇게 그린다고 안 그린다고? 그래서 안 그린다고. 잠깐 이리 와서. 예를 들어서 x가 3으로 갈 때를 해본다고 쳐보자. 이런 극한을 내가 따져보려고 해. 근데 그 함수가 fx가 아닌 f-x로 바뀌었다면 이거 y축 대칭한 거지. x의 뭐가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실제로 이걸 y축 대칭해서 그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x가 3으로 가는 것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플러스 방향을 한다고 쳐봐. 그럼 3 플러스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럼 무슨 축 대칭해보면? 먼저 y축 대칭을 시켜보면 이 3은
일단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x가 3으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갈 거 아니야. 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니까 우린? 그 숫자보단 부호 방향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 x가 3으로 가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으로 가겠지. 당연히 그제?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분홍색의 화살표를 얘를 기준으로 대칭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오겠네, 그지? 이해되냐? 그럼 x가 3 플러스로 간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결국 이건 무슨 뜻이라고? f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하잖아? 그러면 숫자도 바뀌지만 그치, 위에 부호 방향도 바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가. 왼쪽에서 이렇게 가? 그럼 이 화살표도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돌리면 요로 갈 거 아니야, 요로, 그지? 3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이 되는 거지. 이 얘기는 더 안 한다, 이제.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 이 문제 풀 때는. 근데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한번 얘기한 거고. 그럼 일로 와서. 얘 또 한쪽만 하네. 근데 이게 없으면은 몇 번 푸는 거라고? 2번. 어떻게?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얘 왼쪽과 왼쪽 찾아서 곱하고, 오른쪽 찾아서 곱하고, 그 둘이 같은지 다른지 따져보는 거야. 그 말 이해되지? 근데 얘는 한쪽 방향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존재하겠지. fx는 1의 우극한은 얼마야? 그럼 1은 여기니까.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이잖아, 그지? 그럼 1의 우극한은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니까 얘는 1이야. 얘가 문제잖아, 그지? 일단 부호 방향은 무시하고 x를 1로 보내보는 거야. 그럼 x가 1로 가면 얘는 f0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이제 왜 방향이 중요한데? 0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니까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은 이해했지 이제? 네. 근데 x가 1로 가는데 1보다 큰 거지 1 플러스니까. 근데 1에서 그걸 뺄 거야. 1에서 1을 빼니까 0이긴 한데 빼는 얘가 1보다 살짝 커. 그럼 0보다 살짝 작겠지, 그지? 그러니까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가. 그럼 좌극한을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곱하면 2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근데 만약에 여기 부호가 없으면 몇 번 푸는 거야? 2번. 오른쪽도 했으니까 이제 왼쪽도 한번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문제가 보기로 주어져 있다면 이건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둘은 같을 거고. 그렇다면 굳이 2번을 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차피 존재하니까 보기에 있는 걸 거 아니야. 내 말 이해가 돼? 이해한 거야 지금 내 말? 아니, 문제 푸는 건 좀 이따가 하고 아직은 좀 더 머릿속에 개념을 넣고 하고 방금 했던 얘기 이건 극한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함수의 변화는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통틀어서 모든 함수에서 다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제 확실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졸업할 때까지 까먹지 말고 첫 번째는 우함수부터 하자. 들어봤지 우함수라고? 한자로 우자가 짝수를 뜻해 짝수. 그래서 그려보면 무슨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건 또 몰라? 우함수는 무슨 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그걸 우함수라 그래. 상대적으로 이제 기함수라고도 할 거거든. 우함수, 기함수. 한자지만 좀 헷갈리지 말고. 달라. 다르다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y축 대칭이 우함수지 기함수지 막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우자는 이거 글자 자체가 이게 대칭이잖아. 선대칭이잖아. 그냥 그렇게 외워. 안 까먹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차함수 같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꼭 들어가야 하는 말이
모든 실수 x에 대한 무슨 표현으로 주어져야 돼? 무슨 식? 상등식의 표현이야. 방정식이 아니야. 근데 이것도 달라. f 합성 gx가 x래. 이게 무슨 뜻이야?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 x가 됐다. 또 처음 봐? 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런 항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뭐의 정의야? 둘은 서로 역함수다의 정의지. 근데 이게 무턱대고 역함수를 뜻하진 않는다고. 이게 항등식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방정식일 수도 있으면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 내 말 이해하지? 반드시 이런 표현이 있고,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x나 마이너스 x나 같은 간격으로의 왼쪽이나 오른쪽은 당연히 그 함수값이 서로 뭐 할 거야? 당연히 똑같겠지.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앞에 항등식의 표현이 있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하더라도 원함수 f와 똑같다. 이게 뭐라고? 우함수 에 지 이제 우함수의 정의, 판별식 같은 거야. 판별식.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1분의 x 4제곱 이런 분수함수가 있다고 쳐봐. 뭐 지금 할 함수는 아니지만 이게 우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봐. 판정을 해봐. 라고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나중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대칭성의 성질이거든. 그 판별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합성을 해보는 거야. 그게 원래 함수와 똑같아지면 걔가 우함수란 뜻인 거거든. 내 말 이해되냐?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해봐도 맞아요. 이게 지금 제곱, 4제곱은 짝수니까 마이너스도 결국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가지고 그걸 써보란 얘기가 아니라고. 네, 저희 짝수로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하더라도 지금 원함수가 똑같아지는 식이잖아. 그럼 이 새끼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몰라도 무슨 성이 있다고? y축에 대한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라고. 그 말 이해되지? 그런 함수가 다항함수로 치면 얘처럼 무슨 차만 있어야 되는 거야? 짝수 차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2차 함수, 나중에 미분을 하게 되면 4차 함수. 이런 게 있는 거야. 이해되지, 내 말? 네. 그럼 상수항은 있어도 돼? 아니면 있으면 안 돼? 있어요. 있어도 상관없다. 왜? 어차피 상수항이 하는 역할은? 뒤에 붙는 상수항이 하는 역할은 뭐야? 위아래 평행이동이니까 선대칭에 영향을 주진 않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니네가 배운 함수 중에 우함수 뭐가 있어? 삼각함수 중에. 현재 또 아닌데.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랑 똑같잖아. 아 맞네. 와. 오케이? 그다음 상대적으로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 그래. 원점 대칭을 기함수라고 해. 기자가 한자로 홀수를 뜻해, 홀수. 뭐 예를 들면은 뭐 요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그 x인 점과 대칭인 마이너스 x인 그 간격에 대해서 이 둘이 무슨 성이 있다고? 이렇게 대칭성을 갖겠다고? 그 말은 이 둘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이제 반대란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무슨 말이 있고 모든 필수. 나중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 표현할 때 이 말은 안 쓰고 그냥 할 거야. 이건 나 항등식을 표현하는 거야. 방정식이 아니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해보면 원래 함수 전체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x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일 때 그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네.
쓴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식의 의미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합성했더니 이 마이너스가 뭐 한 거야? 이렇게 밖으로 뱉어진 거야. 무함수는 마이너스를 죽이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x제곱 더하기 1분의 4x 이런 분수함수가 있다고 쳐봐. 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x인데 짝수차는 필요 없잖아, 그지? 그리고 요 곱하기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부호가 반대잖아, 그지?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그치, 기하함수야.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 나중에 외울 그래프. 어쨌든 이게 기하함수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했을 때 식 전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갔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삼각함수에? 사인이랑 탄젠트가 있는 거지. 여기 코사인이 있는 거. 지수나 로그 함수는 애초에 대칭성이 없지. 그래서 지수 함수는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서 세로 함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는 아무 성질이 없잖아, 대칭성이. 근데 내가 여기다가 2에 마이너스 x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내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얘는 대칭성이 있어, 그러면? 없어요. 내가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 하나를 만들었다 쳐봐. 얘는 대칭성이 있냐고. 그럼 뭐 해보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그건 거의 본능이야, 이제.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하면 얘는 얘가 되잖아. 얘는 얘가 되잖아. 와, 근데 어차피 더하기는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저거야. 좋아요. 저거지 저거. 그러니까 얘 무슨 함수야? 얘 우함수야. y축 대칭이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기하함수. 이제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될 건데 이렇게 바뀌면 빼는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지 얘. 그럼 얘는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건 미분할 때도 할 거고 적분할 때도 할 거야. 계속 써야 되니까. 지금 한번 할 때 잘 해놔. 얘 좀 안 까먹고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UI. 선대칭 중에서 그러니까 y축 대칭의 우함수를 조금 일반화 시킨 거야, 이게. 요 m이 얼마면 우함수가 되는 거야? 짝수. m이? 짝수. 아니. 마이너스 x. 야, x는 m 뭔데? 이거? 점이야, 선이야? 축이요, 선. 선이지, 가로야, 세로야? 세로. 세로지, 세로. y는 가로잖아, 상수함수. 2차 함수의 대칭축 같은 거냐, 세로의 직선이잖아. 그 m이 얼마면? 아무거나. 우리 방금 했던 우함수 무슨 대칭? y축 대칭이 방정식으로 뭐냐고. x는 0, m이 0일 때가 우함수야, 그지? 근데 그 대칭이 꼭 0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x는 m, 지금 이렇게 있는 함수라고. m에 대해서 대칭이야.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단 제일 쉬운 표현이 그 가운데 m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간격만큼 가면 뭐 당연히 그 왼쪽 오른쪽 함수 값은 똑같겠지? 대칭이니까? 어떻게 똑같으라고? 한 점만 되지 말고 모든 실수 전부 다에 대해서. 그래야 대칭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냐고. 네. 그럼 여기는 m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여긴 m에서 왼쪽으로 x만큼을 간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f n-x와 f n 더하기 x가 서로 똑같다. 아까 얘기했듯이 m이 0이면 그게 아까 했던 우함수라고. 이해하지? 제발 까먹지 말고. 헷갈리면 일단 다시.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잖아,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x인데 얘는 플러스 x잖아. x의 부호가 다르잖아? 그건 무조건 대칭이야. 평행이동이 아니라. 이해되지, 거기까지? 그럼 얼마 대칭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헷갈리면 이 둘이 더해서 반 하는 거야, 더해서 반. 더해서 반의 의미가 뭐야? 연결. 그 평균이 중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예. x가 사라진다는 소리는 x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x에 상관이 없이 둘이 더하면 항상 2m이야. 그걸 2로 나누면 m. 그게 딱 가운데 축이라고. 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무식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라도 좀 외우라고. 어? f3-x가 f3 더하기 x랑 같대. fx가 이런 성질이 있대. 그럼 fx는 무슨 함수인 거야? 와수. 얼마 대칭? x는 3대칭 함수구나. 바로 되라고. 오케이? 근데 x는 m대칭을 표현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라서 둘 다 외워야 돼. 두 개야. 반. 오케이? 어? 네. 두 번째는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생략할게. 두 번째 표현은 fx가 f 2n-x랑 같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헷갈리면 둘이 더해서 반. 더하면 2m, 2로 나눈 게 m. 그 가운데 m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왼쪽 게 좀 쉬운 표현이긴 해. 그냥 여기 있는 이 숫자 자체가 그 대칭의 축을 말하는 거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 숫자의 절반 대칭인 거지.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4-x랑 같대. 그럼 무슨 뜻이야? 그 fx는 x는 2대칭 함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해했지? 지금 이거는 그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지, 성질.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있는데 이걸 내가 y는 f6-x로 바꿨어. 바꿨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 시켰다고? 변환시킨 거야. 이거 지금까지 했던 1, 2, 3번은 그 함수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인 거고 이건 대칭성이 없는 애여도 상관없다고.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꿨다고. 그럼 어떻게 바꾼 거야? fx가 x 대신에 6-x로 바뀌었으니까 뭐 했구나? x를 3대칭 시킨 함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만약에 여기 지수함수 2의 x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럼 2의 4-x를 그려봐. 그럼 어떻게 그려도 되는 거야? 지수함수 2의 x제곱이 이렇게 있대. 그럼 얘를 한번 그려. 근데 이것도 뭐 그냥 그려도 어려운 건 아닌데 보통 모의고사 문제들이 지수든 로그든 서로 다른 두 함수가 나오면 그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 관계가 있어.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반드시 관계를 같이 줘.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둘이 보면 둘이 무슨 관계야? x는 2대칭한 거지. x가 4-x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어딘가 x는 2가 있다면 둘은 x는 2에서 만날 거고 이렇게 가겠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왜 그 극한 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거 fx 뭐 한 거야 그럼? x는 2분의 1대칭 시킨 함수인 거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받아들여. 진짜로? 안 까먹고. 알았지? 대답 좀 해. 개념은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이제 계산만 하면 돼. 근데 이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되면 앞에 1번부터 뭘 풀 수가 없어. 일단 개념을 마무리 짓고 좀 풀을게. 극한의 빠른 계산.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 상에서 따지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리는 게 원칙인데 매번 그릴 수는 없잖아. 매번 그려서 푸는 문제도 사실 거의 없어. 대부분은 다 빠르게 계산해. 중에 첫 번째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의 빠른 계산. 두 번째는 x가 이제 무한대가 아니라 어디로도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빠른 계산. 세 번째는 이제 x가 어떤 특정한 상수 a로 갈 때 빠른 계산. 약간씩 달라 조금씩. 하기 전에. 극한값으로 가능한 걸 세 그룹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존재하지 않는 대표 수학 기호로 그냥 뭐 발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얘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한소도 있지. 무한소. 이게 무한소야. 무한소 중에서도 얼마? 0에 가까워지는 무한소. 1로 가까워지는 무한소는 그냥 1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내 말 듣고 있어? 3에 가까워져 가는 무한소는 그냥 3이랑 똑같은 거야. 어떤 무한소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0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아니면 그냥 애초에 상수도 있겠지, 상수. 그냥 계속 상수 함수처럼 일정한 상수. 여기까지 이해돼? 이제 얘네들을 놓고 뭐 할 거라고? 연산을 할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걸 할 거야. 아씨. 일단 이 얘기 먼저 마무리하고. 근데 대부분은 근데 이 글자는 내가 편의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원에서 이제 학습 가이드 안내서 같은 게 있어. 학교 선생님들한테 주는 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게 있어. 가이드북이 있거든.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야.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에 대한 증명이 거의 없어서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좀 직관이 좀 필요하기는 해. 그거마저도 안 되면 사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 무한대랑 상수를 더했어. 당연히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계속 커지겠지. 얘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뭐 아까 했듯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뭐 이런 거 당연히 계속 커지겠지. 대부분은 직관으로 되는데 직관으로 안 되는 게 4개가 있거든. 4개. 그 4개를 부정형 극한이라 그래. 부정의 뜻이 부정방정식 배웠지 고1 때. 부정의 뜻이 뭐야? 정할 수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거지. 그게 정할 수 없는 극한으로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첫 번째는 분모도 무한대인데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형태가 있고 이거 1 아니에요? 이지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 하면 1이 맞지. 어? 그냥 제일 쉽게 대충 근데 x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3x는 이게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둘이 나누면 이건 얼마야? 알아 혹시 약분 이렇게? 알아?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거 아냐고. 얼마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3일 수도 있다고. 여기가 5x면 5일 수도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되냐? 그럼 x제곱은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x도 무한대로 가잖아. 둘이 나누면. 그럼 x분의 1인데 x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잖아 또. 그럼 이게 뒤집어지면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할 수가 없다고. 내 말 이해되고 있어? 그 4개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무한소분의 무한소. 이렇게 4가지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그 대부분은
대부분이 아니지. 전부 다 이거야. 이게 4개 중에 하나야, 다. 나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2의 x-1제곱분의 로그 9의 x. 뭔 지랄로 막 로그 함수, 지수 함수를 합쳐놔도 우린 그냥 3을 여기다 뭐 하면 돼?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극한값은 함수값과 당연히 같을 거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이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지? 그 4개를 빠른 계산으로 하는 걸 하는 거야. 오케이? 하기 전에 아까 우함수, 기함수 하나를 안 했어. 그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 네. 우함수, 기함수 잠깐 돌아가서. 잠깐 빠꾸해. 우함수랑 우함수를 더하면 무한수. 무조건 나는 쓰지만 너네 이제 머리로 해. 알았지? 둘 다 무슨 함수라고 치자? 무한수. 우함수라고 치자. 그 말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하더라도 둘이 똑같은 함수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거야, 내가. 더한 거야. 얘가 우함수인지 아닌지는 뭘 해보라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라고. 근데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고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잖아. 그럼 우함수끼리 더한 건 당연히 우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그러니까 우함수끼리는 더하거나 빼도 우함수고 기함수끼리도 더하거나 빼도 무한수. 당연히 기함수가 된다. 네. 얘가 기함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뱉는 거잖아. 얘도 마이너스를 뱉어. 그럼 두 개를 더한 함수 x 대신에 마이너스 x 보면 얘도 뱉어, 얘도 뱉어. 그럼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더한 거에 전체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무한수. 당연히 우함수.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무한수. 이 곱하기야. 얘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했어. 그래도 얘는 마이너스를 뭐해? 얘는 죽이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먹어요. 뱉을 거지.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면 곱해? 그럼 전체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럼 얘는 무슨 함수가 돼? 얘는 무한수. 기함. 그러니까 f는 우함수야. g는 기함수라고 쳐보자. fx랑 gx를 곱한 이 함수가 이제 새로운 함수야. 이게 hx라고 해볼게.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해봤다. 이렇게. 그럼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는 뭘 해보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해본다고. 그럼 f-x, g-x인데 f는 우함수야. 얘는 마이너스가 죽어. 근데 g는 기함수야. 요 마이너스가 뱉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부호가 바뀌었잖아, 전체가. 그지? 그러니까 h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기함수가 되는 거지. 매번 이렇게 쓸 거 아니라고 머릿속으로 하라고. 곱하는 순서 바꿔도 똑같은 거지? 네. 그럼 대답 잘해라. 기함수끼리 곱하면 무한수죠. 얘는 우함수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를 뱉어. 얘도 마이너스를 뱉어.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도로 플러스가 되잖아. 원래랑 똑같아지는 거지. 얘는 우함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아유,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이거 무슨 인간의 본능인가 봐. 매년 할 때마다. 지금 고3 애들도 그 이후에 고3 애들도 매년 할 때마다 다 원숭이야. 하지 마, 그거. 네. 그래요. 아니요. 그럼 합성은? 합성했다. 한번 써볼까? 처음이니까. F는 우함수야. GX도 우함수야. 둘이 합성을 했어. 내가 얘를 H라고 할게.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gx 자체가 무함수야. 얘가 이미 내보내기 전에 이미 얘가 얘를 죽여. 그럼 당연히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함수끼리 합성을 해도 그치, 우함수가 돼. 맞지? 되는 거지? 그럼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성하면 자, 이제 얘 gx가 기함수라고 쳐보자. 네. gx가 기함수야. 합성한 새로운 함수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가 궁금해.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했어. 그랬더니 gx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뱉어. 마이너스를 뱉었는데 그 바깥쪽에 f는 우함수잖아. 이 마이너스를 바깥쪽에 f가 죽여. 그럼 똑같아지잖아, 그지? 얘는 뱉어내도 얘가 죽인다고. 그럼 그냥 우함수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지. 기함수, 합성, 우함수 순서를 바꾸면 그거 우함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했다고 쳐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안쪽에 있으면 얘는 뺄 건데 먼저 들어가는 함수가 우함수니까 얘가 이미 마이너스를 죽일 거 아니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얘도 우함수. 기함수끼리 합성하면 우함수. 얘는 기함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얘도 기함수고 얘도 기함수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하면 gx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나가. 아, 근데 바깥쪽에 f도 기함수니까 이 마이너스는 또 나가. 그럼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 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이걸 텍스트로 외우는 거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똑똑하게 외운다 한들 내가 10분 있다 시간 끝나가서 물어보면 또 틀려. 문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뭘로 기억하라고?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그 식의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만 하면 안 외워도 돼. 그때그때 따져보면 되잖아. 알겠지? 하면 잠깐 쉬었다가 이거